그래도 다 들립니다. 우선 이제 여성이고 뭐 청년이라서 뭐 여러 가지 시선들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성이라서 혹은 나이가 어리니까 라는 이유로 다르게 판단하실 거라 생각하지 않거든요. 결국 국회의원은 자신의 그 성과로 증명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 저는 조금 더 낯설어진 대한민국을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 그리고 뭐 기록적인 폭우 등 굉장히 낯선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의 일상생활도 평소와는 다른 모습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뭐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불평등, 양극화 이런 한계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성, 노동, 청년으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 직장 생활에서 발견한 부조리한 일 중에 성차별적 문화도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뭐 신입사원 연수에 갔더니 남자가 반장해, 그리고 여자가 부반장해를 당연하게 얘기를 하고 나가더라고요. 뭐가 대수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별거 아닌 거에서부터 이미 성차별적 인식이 있다는 게 이제 고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사내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험하거나 목격을 했었고요. 결국 피해자가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들을 좀 보면서 우리 사회에 아직 성차별적 인식이 남아있구나. 또 학교에서 사회는 성평등해야 한다 뭐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나니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근데 언제까지 이것들을 사회생활로 치부를 해야 하냐, 이 부분들을 국회에 들어와서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강간죄 개정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노동 현장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역시 노동 부문에서도 부조리함이 많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제가 있던 업계는 장시간 노동을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게임 업계의 경우에는 게임을 개발하던 그 프로젝트가 드랍되면 당연히 나도 회사를 나가는 것으로 인식을 할 정도로 고용 불안이 만연했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갑질, 수평적이지 않은 소통 문화,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 보고 싶어서 노조 설립을 추진하기도 했었습니다. 노조를 설립하던 중에 이제 잘렸습니다. 사실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어느 날 이제 팀이 해체되고 보통 전환 배치를 하는데 저는 이제 전환 배치되지 못했고 권고사직을 좀 종용을 받았거든요. 이제 그 과정이 이제 녹취를 하면 안 된다고 휴대폰을 빼앗아 간다든지 좀 강압적인 내용이 있었고, 권고사직의 사유는 아직도 저는 잘 모릅니다. 그냥 뭐 어물쩡. 왜냐면 제가 일을 못해서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제가 인사평가가 좋은 편이었거든요. 연속해서 A를 받고 있었고 특별 상여금도 받고 있었는데 내가 왜 지금 이렇게 휴대폰까지 뺏겨가면서 이런 마지막을 이렇게 가져야 되냐, 회사와. 항의를 좀 하고 그랬죠. 그리고 청년들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끊임없이 경쟁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낙오되지 않으려고 아득바득 살아왔던 거죠. 그런데 그 결과물은 취업하기도 힘들고 내 집 마련도 힘들고 좋아하는 사람 만나는 것도 어렵고 그런 것들이잖아요. 결국 다 불평등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불평등 문제가 청년에게 닿았을 때 아직 안전망이 부족하잖아요. 청년들에게는 뭐 사회적 기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 기반이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불평등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더 크게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주거 문제, 교육 문제, 뭐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이 해소되면 청년제도 다수가 해결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거철만 되면 국회가 젊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여전히 국회는 젊어지지 않았고 청년들을 대변하는 그들의 언어로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는 사회적 약자의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되고 나니까 이 권한이 얼마나 큰지 더 체감하게 되거든요. 예전에 회사에서 혼자 이야기하면 아무 파급력이 없었는데 이제 영향력이 생겼잖아요. 제가 산자위에서 그 질의를 했습니다. 공영 홈쇼핑에서 짝퉁 물건을 팔고 있지 않느냐 하자마자 내려갔습니다. 네, 실제 짝퉁이었거든요. 그런 것들. 즉각적인 반응. 그리고 입법 같은 경우에는 통과가 되면 모든 사람들의 일상이 바뀌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권한들이 더 많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쓰일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정치는 사회적 약자의 무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약자와 그리고 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입을 모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싸우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라고 하고 있는데 싸우는 국회처럼 다시 보이고 있거든요.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문제를 보지 않고 그저 상대방에게 실적을 올려주기 싫어하는 그런 정파적 논리를 좀 버려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폭우로 인해서 굉장히 침수 피해도 많고 이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 힘을 모아야 할 텐데 지금 또 갑자기 4대강 이야기 하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규직이라도 쉽게 해고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고용 불안이 만연한 업계이기 때문에 비동의 강간죄는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입니다. 현재 강간죄의 구성 요건이 폭행 또는 협박만을 구성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이 현저히 저항이 불가능한 상황만을 또 인정하고 있어서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고요. 또 다른 점은 간음이라는 단어를 성교로 또 바꾸었습니다. 간음이 갖고 있는 의미를 보면 배우자 외의 사람과 이렇게 성교한 행위 등으로 좀 그 단어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교로 바꾸게 되었고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의 경우에는 현재 업무상이라는 조건 때문에 또 피해자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계, 체육계처럼 이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 종교인과 신자 같은 그리고 뭐 상담자와 내담자 같은 굳이 업무사항이 아니더라도 위계 위력이 존재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서 이제 그 부분도 함께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10년 전 저에게 쓴 편지가 있었거든요. 10년 후에 받아보니까 10년 전의 류호정도 류호정이고 지금의 나도 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의 내가 변하지 않고 성장해서 지금의 나를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초심을 잃지 않고 4년 뒤에도 여전한 모습이기를 바랍니다.